안녕하십니까. 마카라쇼의 카피디입니다. 이거 좀 아까 사실 뭐 잘 찍었는데, 잘 깠는데, 이게 좀, 캠코더에 이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이게 참 이 추운 겨울에는 이게 배터리가 잘 닳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터리를 갈아 끼고, 테이블 갈아 끼고, 새 마음, 새 뜻으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서발 KTX 철도의 민영화다, 아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아니 수서발 KTX 인천에 사는 내가 뭐 부산에 사는 내가 광주에 사는 내가 이게 나랑 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철도 안 타면 그만이고 그 철도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1, 20분 기다릴 거 한 30분만 돼도 그냥 안 불편하고 하긴 이게 다 필요 없고 나랑은 사실 내 생계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사실 안 가지고 있었던 것만 해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이 코레일 측의 어떤 그 대응이라든가 정부의 모르쇠 일관이라든가 사실 그 앞전에 펼쳐진 이런 이 알 수 없는 이 민영화에 대한 어떤 전철적인 그런 정부의 어떤 그 밀실 그 작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조합해 보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한번 제대로 한번 맛 좀 보여줘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나열해서 알기 좋게 이 있는 사실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우리 네티즌께서 저희 시청자께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서발 KTX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출자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뭐 공기업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 매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레일 측은 주식 매매는 양도 매매가 안 되도록 자기네가 뭐 잠금 장치를 해놓겠다. 이거는 야기네가 잠금 장치를 해놓는 거지.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노조 측 입장에서는 이거가 이제 잠금 장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민영화는 뭐 안 한다고 계약속을 해가지고 참아줬더니 이사회에서 한 달 뒤, 두 달 뒤 이거는 민영화로 갑시다 하고 의결을 해버리면은 거의 속절없이 그냥 민영화로 간다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어느 쪽이 허와 실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도 그렇지만 지금 17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 없는 공기업이 없어요. 안전, 가스, 철도. 지금 공항 하나 지금 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거 좀 민영화 됐나 모르겠는데 저 이명박 때부터 이 민영화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민영화가 왜 하면 안 되냐면은 기간시설이에요. 기간시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전기 이런 거는 국가가 관여해서 운영을 해야지 어떤 해외사가 운영을 하도록 민영화를 시킨다거나 우리나라 사기업이 민영화를 시킨다면 이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기관 시설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 이런 거는 이 굉장한 그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게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는 이게 좀 세월 지나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이게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자주 독립성이 세고 해외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 정도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족같이 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한다고 해서 프랑스 가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해가지고 그게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월 외교라고 생각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부 외교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저 이명박 대통령 돼가지고 해외 순방 나갈 때 세일즈 외교니 자원 외교니 얼마나 들씨만 언론에서 날뛰고 국민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까? 그게 자원 외교고 세일즈 외교였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왜 세일즈 외교가 아니었고 해외 나가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공약 때 선거 공약이라는 건 정말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 사업을 민영화할 때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국가기관을 민영화를 안 하는데 국민적 합의 없이는 안 한다. 국민적 합의고 나발이고 국가 기관 사업은 민영화하면 아예 안 되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안 한다라는 얘기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든 끌어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레일이 지금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네? 국회 비준안 동의 통과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민영화를 국민적 합의 없이 합의를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약속, 공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안 챙기면 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왜 그랬나 했더니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있었더만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GPA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그 무역조합기구 우토 WTO의 정부 조달 협정 GPA에 대한 체결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번 달에 사인을 했어요. 예? 나도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 그러길래 이게 어떤 일이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가가지고 불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해서 박수를 받았다 막 그랬죠.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자주 독립을 확립해서 해외 가서 한국어로 하고 그 한국어를 동시통역으로 들어서 감동이 받으면 박수를 치던 말던 하게 만들어야지. 거기서 불어 쓴다고 유창한 대통령이라고 치켜 세우면 되겠습니까? 아이 씨발 그러면 일본에 가가지고 잃었으면은 아주 그냥 유능한 대통령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어로 한 내용 중에 박수 받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이 우리나라 국가기관 이 철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해외에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방을. 지금 게다가 프랑스가 지금 철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한테 쉽게 얘기해서 입질 한번 주고 떡밥 한번 뿌려주고 잔치 한번 아부 한번 해주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친 거 아닙니까? 4일날 저번 4일날 지난달 4일날 프랑스 가서 그렇게 개방을 해주겠다고 해서 박수를 받고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15일날 사인을 했어요. 그것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국무회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민영화 수순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가 원하고 있는 거를 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뭡니까? 아니 그냥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애국정신 이런 건 없고 박근혜가 까라면 까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지금. 예? 아니 상상을 해봐요. 이게 7,000명 8,000명 직위해제 시키고 말입니다. 그 가족들 심지어는 초등학생 예? 자식들한테까지 문자 보내가지고 이건 불법이니까 복귀하도록 가족들이 좀 도와주라고 이게 국어라는 문자까지 이게 인권 침해하면서 보내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할 짓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이 국민적 정서가 지금 돌출이 되고 있느냐. 쉽게 해서 우리 같은 서민은 말입니다. 철도 모시는 철도에 관계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하루 한순간에 백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왜? 아니 한두 명 자르고 200명 자르면 열이 안 받는데 이게 심해 7,800명을 갖다가 지금 날려버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잘라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아무래도 이건 상식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로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네들이 우리가 지하철 즉 얘기해서 지하철을 여기서 구간을 우리가 돈 1,000원에 다녔다고 했을 때 2,000원으로 올리면 2,00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예? 물론 점차적으로 하겠죠. 그 점차적으로 우리가 젖어 들어간다니까는. 우리 옛날에 지금 버스비 얼마였어요? 예? 돈 몇백 원 하던 시절 지금 한 2,000 얼마 광역버스 막 2,500원 3,000원 돼도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젖어간다니까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 해외가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맨날 연설하는 거 유라시아 저 철도를 건설하자. 그 철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어요? 기술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프랑스 인력이 이게 프랑스 회사가 아니 프랑스 회사가 우리나라 저기 철도 민영화에 들어와서 그냥 잡는다니까는 이거 볼 것도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대륙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국책 사업인데 이런 것도 결국은 해외에서 다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삽질만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예? 또 우리나라 이 철도가 이 자체 개발을 과연 못하는 수준이냐. 차라리 기술 개발을 시켜서 프랑스에서 그 철도 안 사와도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저 우리나라 그 전투기를 몇 조, 한 7조? 17, 하여튼 몇 조에 해당되는 그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라크에. 그 정도 기술이 있는 나라가 이게 철도 못 만든다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만들지. 고속철도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란 말이야. 17조를 왜 지어? 17조를 왜 지어? 코레일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그 기준 자체가 그 해외 기준으로 돼가지고 기준마저 뺏기고 이게 우리나라 또 사실 우리나라 철도 노조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떤 밥그릇도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영화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자기네들 그 자리도 좀 불안하겠고. 그래 아무래도 이게 자회사 개념의 경쟁사지만은 그런 회사가 생기면 약 지금으로부터 있는 그 노조원들이 약 7% 정도에 해당하는 그 인원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누가 과연 거기서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는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노조원 이탈이라든가 자기네들 어떤 밥그릇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밥그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상식대는 분명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우리 그 뭐 철거민들이나 뭐 노사분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일어나면은 그 저기 뭐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해. 저 새끼들 저거 보상 더 쳐먹으려고 저지랄 떠는 거야. 아니면 임금 현상 임금이나 올리려고 저지랄 떠는 거야. 아니면 뭐 밀양 송전탑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한간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죠. 저 씨야 보상이나 몇 푼 더 받으려고 저러는 거. 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보상 몇 푼 받으려고 사람들 저 자살하고 그 매달리고 그지랄 떨겠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마귀 같은 그런 그 책동에 이렇게 순수하게 그 운동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 할 일 없어 나온 거 아니거든요. 막말로 지금 이 사람들 그 임금 인상은 포기했대요. 포기했으니까 민영화나 막아달라고 지금 그랬는데 좀 넓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넓게 보자고. 예? 다소 제가 방송하는데 말이 거칠었을지도 모르고 이쪽 저쪽에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을 순식간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저를 혹시 비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달라는 겁니다. 예? 이거 철도 민영화 되면은 프랑스에 있는 회사 들어와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순차적으로 뭐 공항, 철도, 도시 뭐 도시 가스, 뭐 전기 뭐 정신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며 저를 포함한 다수의 주장이라는 것을 지금 말입니다. 철도 노조 이게 7,000명 8,000명 해고되는 판에 지금 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한마디 하는 거 있습니까?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하고 지금 상관없는 거거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생 얘기인데 이게 자기네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은 지금 저 부정선거다 아니면 그 이석기 사건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서로 아니면은 뭐 한마디가 싸우기 바쁘지 이거 좀 관심 없어요. 예? 이런 거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 번외 얘기야. 이런 씨발놈의 정치인 새끼들도 다 나가 뒤져야 돼. 자, 이상 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간헐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까피디였습니다.